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새댁이고 3개월 딸아이 엄마입니다. 사연을 자주 듣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보기는 처음이에요. 제 사연도 이런 곳에 보낼 만한 얘기가 되는지 다른 힘든 분들 사연 보면 세발의 피인지라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동갑내기 부부이고 무난동녀 외동딸이에요. 저희 부부는 친정쪽 지원 더 받고 결혼했어요. 굳이 따지면 친정이 팔이면 시댁이 일할까요? 하지만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 각자 인생 살자 스타일이시라 저희 부부한테는 일도 간섭 없으시고 솔직히 1년의 명절이랑 생신 때 빼고는 얼굴 뵌 적도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이랑 둘 사이는 좋아요. 아주 잘 지냅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로 위로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각각 3살 터울이고요. 형님 시누이는 제가 시집갈 때만 해도 미혼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댁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십니다. 물론 시어머님은 결혼 초 약간의 며느리 노릇을 요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저 대신 남편이 바람막이가 돼준 덕분에 지금은 문제없이 지내고 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이 성품이 우너하세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신혼여행 후 같이 앉혀놓고 해주신 말씀은 아직도 살면서 두고두고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부라는 게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게 너희 둘만의 문제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빠가 살아보니 서로 좀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하게 되더구나. 서로 각자 챙김을 바라지만 말고 서로 모자란 부분을 잘 채워가며 살려고 노력해라. 서로 너 특히 아내가 집안일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집사람이 요리를 하면 너는 설거지를 하고 모든 집안일을 같이 하라는 거야. 네 집사람을 시집온 가정부로 절대로 만들지 마라. 알겠니? 아빠가 바라는 건 그거야. 옆에서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고 제가 본 시댁 분위기 역시 여자들만 발에 둥둥 구르며 일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부모님이라 했고 살면서 부모님 싸우는 거 한 번 못 보고 자랐다고 했고요. 저 역시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댁인데 나를 정말 딸처럼 대하실까 하는 의심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을 멀리 날려버리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전 제가 친정이 멀다 보니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요.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김장하는데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내일 김장하니까 시간 되면 오후에 와서 수육이랑 밥 먹고 가거라 하셨어요. 솔직히 주말이라 쉬고 싶고 해서 안 가고 싶었죠. 근데 솔직히 예비시댁에서 김장하는데 오라는 거 다들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괜히 가서 배추에 양념이라도 넣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가서 설거지하고 취시 중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앞서지 않나요? 김장하러 오라고 하시는 소리 같기도 해서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나 네,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너 김장하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오너라. 김장은 오전에 빨리 끝나니까 오후에 와서 뭐 그거라고 부르는 거야. 항상 우리는 김장하고 나서 고기랑 먹거든. 고기 맛있는 거로 할 거니까 김장 좀 싸갖고. 이러시는 겁니다. 전날까지 고민하다가 어차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예비 남편한테 나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3시쯤 오라 해서 정말 3시에 딱 맞춰가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거실에 앉아있으니 김장은 이미 다 해놓으셨고 남편, 시아주버님 내외, 시아버님 다 계셨습니다. 시누이만 빼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미 드셨고 어머님이 식탁에 와서 앉으라고 하시곤 예비 남편과 저 먹을 수육이랑 김치랑 갖다 주시더라고요.
죄송하게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샤주버님이 하시고 저는 예비 형님이랑 앉아서 과일 깎아서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녁까지 먹을 거라고 하시는 걸 간신히 뿌리치고 왔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는 거였어요. 김장때 부르셨다고 예비 며느리 일시키는 시댁을 미리 상상해 벌써부터 하기 싫다고 징징대기나 한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예비 시댁이든 시댁이든 막장 시댁이 판치는 요즘에 저도 하도 그런 얘기만 들었는지 막상 김장때 우라고 하시니까 이거 막장 시댁 아니야?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진짜 좋은 마음에서 우리 아들 아내 될 사람이 한가족 될 사람이니까 가족과 함께 먹고 싶은 마음에 김장할 때 부르셨다는 마음이 전해져서 진짜 죄송했네요. 저희 예비 형님도 과일 깎으며 제게 살짝 하시는 말씀이 동서, 우리 도련이 되게 다정하시지. 그게 다 시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야. 우리 남편도 되게 다정하거든? 내 입으로 이런 말하는 거 웃기지만 시식 잘한다 생각해. 근데 내가 미리 하는 말인데 오늘 아는 둘째 신우이 있지? 조심해. 구인이 처음에 친한 척한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피곤할 수도 있어. 나는 아가씨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크게 괴롭힌 건 없었는데 동서는 어리다고 함부로 할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알았지? 하며 예비 신우이에 대해 귀뜸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만만치 않다고 말하는데 좀 찜찜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 결혼 생활에 신우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겠나 싶어 형님 말은 참고만 했고요. 근데 그 후 결혼 준비하면서 신우이와 은근히 부딪히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집에 굴직거리 가족 하나씩은 다 있죠? 남편 집에는 신우이가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시집 올 때는 결혼 안 한 아가씨였는데 처음부터 저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걸 아닙니다. 오히려 제게 언니처럼 싹싹하게 굴었어요. 울게.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가족인데 내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둠색으로 생각해도 되지.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같이 수다 떨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네. 내 친구들 시집간 애들이 많아서 나도 들은 게 많아. 며느리 입장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다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자. 설사 그 말이 빈말이라 해도 말이라도 저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결혼 전인데도 저에게 친근하게 구는 신우이가 고맙기도 하고 왠지 어려운 시댁에 제 편이 하나 생기려나 하는 마음에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신우이란 존재는 저의 지원군이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 제게 살짝 힌트를 준 형님의 말이 맞더라고요. 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시부모님은 신우이를 사랑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셨다 했는데 신우이가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으로 불려다니기도 많이 하셨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 안 하고 집 나가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나쁜 짓 많이 했대요. 그나마 나이 30 넘더니 다른 친구들 신분 세탁하고 시집가는 거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양같이 기수인 척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만치 않은 성격인 거 저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동안 당한 거 그구절절 많지만 일단 생략하고 말하자면 암튼 첫 만남부터 삐걱거렸어요. 처음 부딪힌 사건이 결혼할 때 예다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친정 지원 많이 받고 결혼한지라 예단 예물 혼수 같은 건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싶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단을 아예 안 하면 부모님이 사원하시다 해서 둘러받을 생각 안 하고 700만 원을 예단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척들까지 챙긴다지만 요즘은 아니기도 하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친척 결혼할 때 본인들로 예단비 받은 게 없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7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따로 제게 전화를 주셔서는 말씀하셨어요. 아가, 우리는 큰아들 장가 보낼 때
한복이며 양복이며 새로운 게 다 있어서 또 새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괜히 돈 쓰지 마. 내가 그 돈 주면 어차피 예단비에서 어느 정도 돌려주니 그냥 200 정도만 부내려. 그것도 받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는구나. 하시길래 어머니,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 예비 시부모님은 진짜 조용하고 욕심 없는 분들이라 예단 700도 크다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돌려받지 않고 예단비를 드리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며칠 후에 시누이가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예단비 많이 필요 없다고 그랬다며? 어차피 엄마 아빠는 200 정도만 받으려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냥 쓰라했다길래 전화했어? 나는 웃음 필요 없고 대신 예단으로 쌍꺼풀 수술이랑 코 수술해주면 안 될까? 이러길래 요즘 추세가 남편 형제분들한테 가방이나 옷 이런 거만 하지 않고 성형을 해주기도 하나보다 생각하며 선뜻 알았다 했습니다. 그래봤자 뭐 얼마나 하겠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담에 다녀와서 시누이가 얘기를 하는데 견적이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나 정말 놀랐습니다. 듣다가 키가 차서 예비 남편 불러서 너무 큰 돈이고 아닌 것 같다 했더니 남편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누이한테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예비시댁 간 김에 부모님 계신 데서 아예 얘기를 꺼냈어요. 누나, 우리가 재벌집 결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지연이한테 고하게 예매해주는 거 아닌 거 잘 알지? 근데 예단으로 누나 얼굴 고치는 비용 500만 원을 대달하는 게 말이야 방기야. 나 솔직히 이 사람이 누나 성형수술하는 걸로 예단비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했을 때 창피해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 그리고 집도 우리 쪽에서 돈 못 보태는 거 누나도 알잖아. 그거 다 감사하면서 우리한테 예단비 준다는 건데 누나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암튼 절대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정 쓰고 싶으면 누나가 번 돈으로 결혼 전에 굳히고 시집가. 아님 예단 700만 원 엄마 드릴 테니 그 돈 받은 엄마한테 수술해달라고 하던가. 그렇게 예비신랑이 뚝 구러지게 말하니 직소리도 못하고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대답은 하더라고요. 같이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시누이 때문에 속이 상하셨는지 예단비 200도 필요 없으니 나한테 일절 한 푼 주지 마라. 나는 한복 한 벌 사면 되는데 내가 너네 결혼할 때 큰 도움 하나 묻힌 마당에 무슨 예단비냐. 내가 네 누나는 철저히 단속할 테니 걱정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비신랑이란 시어머니가 제 편이라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들으니 시아버지가 그 사실 알고 또 우발대발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예단으로 자기 얼굴을 고쳐달라는 시누이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그 생각만 하면 저보기 창피하다면서 절대 친정에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아무리 시누이가 얄미워도 그게 파혼할 사유가 될 수는 없기도 하고 시누이도 결혼하면 어차피 자주 볼 일 없다고 생각해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누이가 제 결혼생활 최대 복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자기 뜻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랬는지 시누이는 사사건건 저와 남편 사이를 회방 넣고 시부모님과 사이를 이간질하곤 했습니다. 탈한 거 말하면 오늘 밤 다 새도 못합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어요. 친정이 멀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맞벌이 하느라 반찬이며 김치며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밥 먹고 가라며 저희 부부를 부르시기도 했고요. 물론 시댁이니 편할 일은 없었지만 가서 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할 수는 없는 게 며느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 안 한 아가씨라도 어쩜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지. 시댁에서 시누이는 손 하나 까딱안 하고 어머니가 시중 들기만 바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우냐우냐 바랬다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시댁 가면 저녁 준비, 저녁 차리기, 저녁 그 과일 내우기, 설거지 등등 어머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거의 저랑 형님이 다 합니다. 아주버님 내외 안 오실 때는 저랑 남편이 거의 같이 하고요. 저녁 준비 후 수저까지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침대에 일어나 나오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시누이에게 싫은 소리 마구 하는 게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누나는 손이 없어 버렸어. 지금까지 내내 누워있다가 뭐하는 거냐? 그러면 시누이는 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게 무슨 춘노동이라고 나까지 부풀려 먹어서 시비야? 더나 네 마누라 죽던가. 이렇게 말대꾸를 했고 남매 간 싸움은 항상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야 끝나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시댁 가족 행사가 있으면 혼자 쏙 빠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유손이 필요한 명절이나 제사 때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거나 데이트 핑계를 대며 거의 집에 붙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한사가 많지는 않아도 큰 집이라 작은데 가족까지 모이면 정말 대가족입니다. 가족 행사 있을 땐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 아니시고 같이 뭐라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당연히 제 남편과 시아주버님 다 같이 전도 붙이고 뒷설거지 다 합니다.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은 단 한 명, 시누이였고요. 게다가 웃긴 게 시누이는 제가 나이가 어리니 저를 대놓고 부려먹고 심부름을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나이 어린 울케니 시키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시댁에 가서 있을 때면 꼭 다 같이 밥 먹을 때 방에 틀어박혀 자다가 늦게서야 기어나와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꼭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이 악물면서 차려주고 나면 과일 깎아달라 물 가져와라 하는데 항상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남편이 없을 때만 그럽니다. 제가 보니 시누이의 포악한 성질 그렇게 받아주고 키운 부모님 잘못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혼내기라도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그때까지도 시누이한테 휘둘리고 사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미 성인이 돼서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었는데 그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어찌 그 성격을 감추고 연애는 했는지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데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왔어요. 여행 준비는 아주버님과 남편이 알아서 다 했고 저도 그때 임신을 준비하고 있던 때라 아기가 지기 전 가족여행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시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2박 3일을 다닐 시간을 붙어 지내게 되니 시누이의 무태면을 고스란히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시아주버님 식구 3명, 시누이, 부모님 이렇게 8명이 움직이니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누이는 자기 소지품 가방만 어깨에 둘러매고는 가방 하나를 들고 옮길 줄 모르더라고요. 저랑 신랑, 심지어 어른들도 한가득 짐을 드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눈에 걸리는 건 저와 남편뿐이지 부모님은 시누이한테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누이가 자기 짐은 안 든 것뿐 아니라 튀게 이러는 겁니다. 우케, 여기 내 짐도 같이 좀 들어줘. 나 지금 술도 망가질까봐 못 들겠다. 이러는데 이번엔 남편도 참다 한 소리 했습니다. 누나 집은 좀 스스로 들어. 다 지금 짐 들고 나가는 거 안 보여? 우리 다음에 와이프한테 누나 짐까지 돌리고 난리여? 우리 와이프가 누나 일꾼이여?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시누이가 그러는 겁니다. 와, 진짜 두검 스쳐나셨네. 누가 보면 내가 울케를 준부리듯 하는 줄 알겠다. 그저 캐리 하나 끌어달라는데 뭐 큰 잘못이라고 난리야. 또 싸움이 시작될 듯 하자 이번엔 아버지가 시누이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집은 그냥 네가 들어라. 지금 다들 양손에 한가득이잖니. 너는 아직까지 그렇게 너만 알고 주변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 더 싸움은 아빠 진짜 화낼 거니까 여행 망치고 싶지 않으면 둘 다 그만해라.
그제야 둘이 주고받던 나의 선대와는 멈췄고요. 가족여행을 솔직히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신우이가 가지 않았다면 나았을 것 같아요. 신우이는 가족들이 다 같이 회 먹으러 가는데도 삐져서 참석도 하지 않고 혼자 반에 있겠다면 고집을 부렸고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여행을 해박놓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가족여행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결심이 전 앞으로 다시는 신우이가 끼는 가족여행은 안 간다는 거였고요.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넘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한 번은 제가 신우이를 묻지 않고 정말 싸운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님 생신을 가족끼리만 두철이 모여 집에서 먹기로 했거든요. 저나 형님이나 둘 다 직장을 다니니 시댁에서 음식을 같이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저하고 음식을 각자 집에서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전 갈비찜, 형님은 나물이랑 전 등등을 해오셨고 시댁에 와서 상 차리고 아버님 생식상을 준비하는데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자기가 먹은 거 치워놓지도 않고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거실 바닥이 좀 지저분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치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우이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저렇게 일도 안 거들고 누워있는 게 얄미워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상 펴야 하니 바닥에 청소기만 한번 돌려주세요. 했는데 신우이가 그러는 겁니다. 올 그거 어차피 상 펼칠 거잖아. 그냥 올 그거 돌려. 나 목마른데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저는 물 갖다 달라는 신우이의 말이 기가 막혀 그냥 대답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대답 안 한 거, 그건 잘못이겠죠. 근데 그렇게 게으르게 누워서 우리에게 물심부름까지 시키는 신우이가 너무 미워 저도 소심한 반항으로 못 들은 척 한 거였고요. 그거 같이 들은 저 형님도 그 말 못 들은 척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부엌에 들어간 후 갑자기 바닥을 쿵쿵 울리는 발소리가 나더니 부엌에 따라 들어온 신우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뭔데 신우이 말을 무시해? 내 말 안 들려? 이러길래 형님, 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뿡머리시면 직접 떠다 드세요. 하고 할 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게 다 있어. 우리 식구들이 네 말 들어주고 우냐우냐 해주니까 착각하나 본데 또 이 집 며느리야. 버릇없이 어찌 손이 신우이한테 반항을 해. 형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전에 결혼한 며느리 마음 잘 이해한다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무리 미운이라도 이렇게 겸 없이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기분 나쁘다고요. 하필 남편도 아직 안 왔는데 신우이와 말싸움을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큰형님이 신우이를 말리시는데 안 말리셨으면 제 머리채까지 잡힐 듯 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풍령을 당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체험했습니다. 신우이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어떤 식으로 등교생들을 괴롭혔는지 안 봐도 눈에 선할 정도로 섬뜩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셔서 후통을 치셨습니다. 너 그만하지 못해? 모두 그만해라. 너 아빠 있는데 네 울한테 무슨 짓이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도 더 이상 그냥 두고만 안 본다. 알겠어?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되게 그러시더군요. 아유, 지가 좀 참아라. 저것이 삼촌머리 한번 물으면 저렇게 끝장을 보려고 해서 그래. 지가 참아라 참아. 내가 미안하다. 이러시는데 저 진짜 부모님 얼굴 봐서 참았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부모님 안 계셨으면 정말 둘이 피 터지게 때리면서 싸우고 결판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리 구분구분하고 순한 성격 아니거든요. 정말 아버님 생신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혀 깨물고 참은 겁니다. 저는 그때 신우이한테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런 신우이를 저렇게 약하게 혼내는 시부모님도 조금은 원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신우이가 아픈 손가락이니 가족들이 그렇게 방치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저러는 데는 분명 시부모님이 잘못 키운 탓도 확실히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감히 말씀드릴 건 아닌지라 남편에게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누나랑 같이 있는 가족 모임에는 참석 안 할게. 저 얼굴 봤다가는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당신도 나한테 이런 꼴까지 보고 참으란 말할 거 아니지? 미안해, 여보. 누나가 어릴 때부터 성질 부리고 난리치면 아무도 못 말렸어. 나도 정말 답답하다. 당신이 참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갔는데 더 큰 사건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시댁에 가급적 발걸음하지 않았지만 명절은 며느리로서 피할 수가 없는 행사라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추석 전날 날에도 아침 일찍 가서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어머니 형님과 제사 음식 다 했습니다. 아무리 남자들이 옆에서 거둔다고는 해도 여자들이 하는 거랑 같을 수는 없는 게 명절 준비더라고요. 그 자리에 당연히 신우이도 있었고요. 짐작대로 당연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키읔거리며 자기 먹은 거 어질러 놓거나 자기 방에서 밖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형제 두 분이신데 그 집 자녀분들까지 다 모이면 정말 20명 가까이 되는지라 집이 엄청 북적거렸어요. 설 당일 제사 지내고 상 치우고 가족들 먹은 밥상 치우는데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바로 산소에 가는데 제사상 분 설거지와 아침밥 먹은 그릇 설거지가 어마어마했어요. 상에 그릇만 거둔 상태에서 산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에서 점심까지 먹어야 하니 챙길 음식이 많았어요. 도시락도 20명이 넘게 먹을 거 챙겨야 하고 제사 지낼 각종 음식이며 그릇이며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그때 저희 형님이 신우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는 산소 안 가니까 설거지만 좀 해놔주세요. 설거지하고 갈 시간이 없네요. 제가 희금 신우이 얼굴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입이 텄나발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라 어머니한테 투덜투덜거리고 있었죠. 아침 9시에 가서 2시가 다 되어서 집에 왔는데 아침 먹은 거며 제사 쌓이며 치우지도 않고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가씨는 설거지는커녕 잠을 자고 있더군요. 친정에 가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신우이한테 부탁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저 시댁 가야 하는데 이거 다 못하고 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형님이 좀 해주셔야겠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누나, 설거지 하나도 안 했어? 우리 오자마자 장모님 댁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대체. 남편은 저만큼 화가 났었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제 말을 듣더니 카트부터 대답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 우키가 나보고 설거지 잘했잖아. 아으씨, 정년은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나를 은근히 시켜먹으려고 그러네. 엄마가 좀 뭐라고 해봐.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나한테 일 시키는 게 아주 우리 집을 우습게 알고 위아래가 없어. 엄마, 나 친구 만나러 지금 나갈 테니까 그냥 제보고 하라 그래. 저 들으라는 소리였어요. 이젠 하다 저보고 놓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또 신우이를 달래려고 하시는 것 같았고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한숨을 쉬며 참고 있는데 갑자기 짝 소리가 나면서 신우이가 악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도 놀랐지만 거기 있는 가족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신우이 뺨을 때리셨거든요. 아빠, 나를 왜 때려요? 누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요? 신우이는 울면서 대들었고요. 아버지는 이년이 참다 아빠를 결국 폭발하게 만드는구나. 너 네 우키한테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번 명절에 네가 대체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차려주는 밥상만 오덕 처먹은 게 너야. 어쩜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찰딱서니가 없냐 너는? 언제까지 네 부모 속 뒤집어 놓을 거야? 넌 결혼하면 네 시댁 가서 똑같이 당할 거다. 그렇게 후대대 당해봐야 너도 정신 차리겠구나.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결혼하고 처음 봤습니다. 아빠가 부른데 식구들 앞에서 갈 개망신죠? 이놈의 짓고서 맨날 나한테만 다 지랄들이야. 나는 시집가도 금주처럼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절대 그런 집에 시집 안 갈 거니까. 천년이 싸가지 구니까 나도 똑같이 대해주는 거 몰라? 아이고, 이 자식아, 이 못난 놈아. 어찌 그리 부모 마음에 모르냐, 아버지는 시누이를 후퉁치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셨고, 어머니는 후계 아버지가 시누이를 또 때리실까봐 가운데 막아서시고는 싸움을 말리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시누이의 잘잘못을 가리는 말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대화도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무가내인 사람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난리를 친 게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행히 지금의 시댁에 가도 시누이야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 제가 출산을 하면서 시댁을 그전처럼 자주 못 가기도 했고 그 밉상 시누이가 시집이라는 걸 갔거든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시누이 얼굴을 봐야 하는 행사는 일절 참석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한 상태라 시누이 시집 간다 했을 때 상견례도 아이 핑계로 참석 안 했습니다. 거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퇴로 주고 말로 하는 데는 말 있잖아요. 그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더라고요. 시누이가 미워도 남편 가족이니 어쩌겠어요? 가족의 이름으로 결혼식에 참석했었죠. 그런데 저 시누이 시댁 식구 처음 봤는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 시집살이 꽤나 하겠구나 하고요. 결혼식 당일 저희 시누이에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시누이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까지 오셔서 저희 시누이에게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나이 많은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하객들 보기 창피해 죽겠다. 화장을 해도 인물이 못난 신부는 내 평생 처음 본다. 내가 너한테 어깨 드러내고 가슴을 다 보이는 드레스 입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네 고집대로서 나를 망신주니? 이러시는데 저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감정이 나타났다 생각했어요. 우리 시누이 그런 말에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닌데 날이 날인지라 얼굴만 펄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더 웃겼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나 너무 웃어도 보기 안 좋다. 이 바이올계 이상 보임을 좋아하니까 적당히 웃어라. 하는데 저 마스크 안 썼으면 그 자리에서 표정 관리 못할 뻔했습니다. 너무 웃겨서요. 시누이의 시어머니 첫인상이 강렬했던 만큼 그 이후 시누이 결혼 생활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물론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어 저는 그전보다 훨씬 자주 시댁에 가곤 했는데요. 갈 때마다 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혜선이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닌가 보더라. 명절에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해서 이번에도 명절 지나고 온다지 뭐니. 살림도 제대로 가르친 게 없어서 손이 야물지도 못한데 걱정이야. 우리 딸이 너만큼만 한다면 내가 걱정을 안 할 텐데. 하시며 늘 시집간 딸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하필 손이 시누이 셋에 막내 아들인 집에 시집간 탓에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돌아가며 둘리돌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중간 역할을 잘하지도 못하는 마마보이라 매번 시누이가 울면서 전화한다고 하네요. 속으로는 고소했지만 시어머니한테는 귀한 딸인데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고요. 그냥 시누이 걱정하실 때면 적당히 맞장 구쳐드리고 시간 지나면 잘할 거다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죽을 겁이 넘기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고통을 당해야 겨우 바뀐다는데 과연 시누이가 고약한 시댁만나 순한 양이 될는지 아니면 더 사나워져서 그 집을 뛰쳐나오려는지 저도 시누이 십살이를 관전 무드로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나 봐요. 코로나 한참 심할 무렵에 가족 모임도 제한하고 지역 간 이동도 정부 차원에서 막 자제시키고 했을 때요. 그때 우리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서
결혼해서 처음으로 명절 모임도 생략했어요. 근데 저는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겠다고 했죠.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어머 얘 그냥 오지 마라.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지내는 걸로 하자. 니들끼리 재미있게 보내. 알았지? 이러시며 크크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집에서 저희끼리만 간단히 먹죠 뭐.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사 그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기 실은 집에 지금 네 시누이 와 있어서 그래. 코로나 걸려서 반에서 격리 중이다. 혹시 모르니 니들도 절대 오지 마. 이러시는 겁니다. 네, 코로나 걸렸으면 집에 있어야지 어째 어머니 댁으로 왔대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학 지나자마자 혼자 운전해서 온 거야. 글쎄 시댁에서 자기 아들 없는다고 혜선이한테 집에 들어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지내라고 했다지 뭐냐. 그래서 어쩌니 여기 올 수밖에. 그 말을 듣자 비운 시누이가 좀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저 그럼 그냥 음식 산 거 문고리에 걸어두고 갈게요. 어차피 너무 많아서 그 일은 둘이 다 먹지도 못해요. 형님 아픈데 음식 잘 드셔야죠. 그래, 그러마. 어머니는 고맙다 말씀하셨고 저는 시댁 현관문 앞에 음식을 놔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시누이는 격리 기간 동안 시댁에서 지냈고 시부모님은 다행히 감염되지 않고 잘 버티셨고요. 2주간 격리가 끝나고 저는 남편과 시댁에 갔습니다. 혹시 몰라 시누이가 격리하고 있던 당점서를 도와드리려고요. 갔더니 시누이가 이제는 다 나았는지 멀쩡한 얼굴로 짐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형님 이제 몸은 좀 괜찮아요? 오늘 집으로 가시나요? 했더니 멋쩍은 얼굴로 그래? 덕분에 금방 나았네. 아참, 지난번에 사다 준 갈비찜 잘 먹었어. 정말 맛있더라. 이러더군요. 어머 형님, 제가 고맙다는 말을 다 듣나요? 헤이? 집에 가시면 회복 잘하시고요. 다음에 봬요. 하고 쿨하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말을 들었거든요. 시누이는 저기 울케. 내가 시집가 보니까 정말 글쎄 알겠더라. 나 때문에 속상은 좀 많았지? 울케 생각 많이 했는데 딴 건물라도 내가 있든 못한지 그건 정말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하고 울먹거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 눈빛이 시집가기 전과 달라진 게 보였어요. 시집가서 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보니 그제야 제 입장이 이해가 갔던가 봅니다. 그 사과 한마디에 시누이에 대한 마음이 전부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기에 저는 괜찮아요 한님. 사는 게 너무 고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고 대답해줬습니다. 부린 대로 거둔다는 말 딱 이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누이가 저한테 한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본인이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닌지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시누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최근까지도 얼굴을 자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시누이는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혼한다 어쩐다며 친정을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 이혼은 안 하려는지 임신도 했고요. 저의 유난스러운 시누이 시집살이 결말은 이렇게 끝났답니다. 누가 이겼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어봐야 상대방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건 확실하네요. 우리 시댁 자랑하거나 제 자랑하려고 보내는 사연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랑이 대단히 자랑할 만한 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극히 평범한 부부입니다. 다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부부라는 게 서로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사는 거라는 거, 그런 걸 깨달았어요. 처음 결혼할 때 우리 부부에게 당부하시던 샤버제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행복하고 평화롭기만 한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 불편함을 나눠 가져주는 게 부부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잘 안 되긴 합니다. 특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싸우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감사한 것이 우리 남편은 그럴 때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미안할 정도로요. 만약 남편이 그러지 않았다면, 또 시부모님이 제 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도 신우이처럼 이혼 한 해 만회하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이런 경험을 애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남편의 가족은 앞으로 안 보고 살 수 없으니 언젠가 신우이도 꼭 그렇지 않게 만나는 날이 오겠죠? 사실 아직은 자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긴 합니다. 그래도 못된 줄만 알았던 신우이가 그런 용기를 내 저에게 사과의 말을 한 만큼 저도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저보다 더한 쇼이드 가족 누군가로 인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감히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